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당국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임영길이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조선 지식인의 국경 관광이라는 제목인데요. 이민주 선생님께서는 완전하게 책을 아예 집필을 하셨지만 저는 아직 그러한 상태까지는 못 되고 좀 난삽한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공부한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지금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북경 관광이라고 했기 때문에 조선 시대에 어느 시기에 어떤 경위로 북경을 가게 됐는지를 1장에서 서술을 하였고요. 2장에서는 이제 관광에 앞서서, 그러니까 독자도 관광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북경에 관련한 사항, 그리고 실제로 조선 지식인들도 이제 북경 관광에 임하기 전에 어떠한 과정으로 좀 더 사전 지식을 익혔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3번에서는 이제 실제로 관광 과정에서 좀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들을 제가 추려보려고 하였고요.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북경의 어느 곳을 실제로 방문을 하였는가, 구역은 이제 황제가 머물고 있었던 황성을 먼저 다루었고요. 그다음에 황성을 중심으로 성 둘러싸여 있었던 내성에서 주요한 장소들, 그다음에 내성 밖에 이제 옹성으로 쌓여 있었던 외성에서 어느 한 곳을 방문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중국 관광을 하게 된 경위로는 공식적으로는 사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조선 사람들은 이제 해외를 나갈 수가 있었고, 그렇지 않고서는 우연한 기회에 이제 조난 사고를 당하면서, 그러니까 그걸 표류라고 보통은 이야기가 되는데요. 표류를 통해서 이제 아예 엉뚱한 해외를 방문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로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이제 북경까지 가게 된 것은 1421년에 명나라에서 이제 남경에서 북경으로 수도를 천도하면서부터이고요. 1894년까지 이제 조선 사절단을 북경까지 파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루고 있는 범위도 이러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조선 사신들이 북경에서는 대략 40일, 많으면 60일까지 체류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대략 40일 정도 체류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명대에는 일단은 문금이라는, 그러니까 명청대 모두 문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사신들은 숙소 밖을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의례가 아니고서는 자유롭게 사적으로 관광을 할 수가 없었는데, 특히나 명대에는 이제 1522년에 이제 대명일통지라는 그 지리서를 반출하려다가 적발이 되어서 이제 1522년에 회동관 문금이라는 것이 엄격하게 적용이 되어서 이제 한 발자국도 사신들은 나갈 수가 없었고, 그러다가 1533년에 소세양이 이제 파견이 되어서 명조정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좀 관광을 좀 허용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제 5일에 한 번은 나갈 수 있게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한 4, 5일, 길어봤자 4, 5일 정도 통틀어서는 북경을 조금 돌아볼 수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명이 망하고 이제 청이 들어서면서 점차 양국 관계도 안정이 되고 특별한 이슈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문금을 관리 감독하는 일이 좀 느슨해졌고, 그리고 조선 사신들이 이제 북경에 체류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식수 문제가 중요한데 물맛이 좋지 않아서 식수를 기르러 가야 된다라는 핑계로 이제 북경의 내성, 그러니까 숙소 밖을 벗어나서 이제 내성도 자유롭게 오고 가기도 하고요. 성문 바깥까지 가서 이제 북경 성의 외곽까지도 돌아보는, 이제 어떤 계기로 특정한 사람이 특정 장소를 방문한 이후에는 그게 조선 당대에도 알려져서 이제 후대 연행을 가는 사람들이 자기도 그곳을 방문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의식 같은 것들이 좀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780년에 이제 걸륭 황제, 청대 걸륭제가 이제 자신의 70세 생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조선 사신들한테 기존에 참석할 수 있었던 의례에서 좀 더 확대를 해서 다양한 행사에 참여를 하도록 허여를 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원명원이라든지 지금 현재 이화원으로 알려져 있는 조선 문헌에서는 서산이라고 많이 언급이 되는 그러한 이제 황실 전용의 공간들까지도 조선 사신들이 관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새로운 장소를 방문한 계기를 하나 더 꼽아보자면은
18세기 중반 이후로 이제 지식인들 사이에 한중 지식인들 사이에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중국 사람들이 주로 자신들이 시회를 벌이고 뭐 술을 마시면서 사교를 했던 그러한 장소들에 이제 조선 사신들도 방문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전 시기에 가지 않았던 새로운 장소들을 많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장소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일단 시기별로 장소의 변화들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어떤 장소를 방문했다, 내가 뭐 그냥 특정한 어느 시대에 적혔는지 모르는 연행록 또는 뭐 조천록을 발견을 했을 때 특정한 장소가 나오면 이게 언제 작성이 된 것이다라는 게 판별이 되고요. 그 당시에 뭐 문화라든지 외교의 변화 같은 것들도 이런 장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관광이라는 용어를 쓰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는 보통 여행의 의미와 유사하게 사용이 되고 있지만 전통 시기에는 관광이라는 것이 특별한 용어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정의를 부연 설명을 하는 서술을 추가한 것입니다. 관광은 아시다시피 주역에서 유래한 용어로 이제 조선 시대에는 대체로 과거에 응시하러 가는 일을 뜻하는 말로 사용이 되었고, 또 임금의 거둥이나 아니면 세자의 책봉과 같은 왕실의 그런 의례라던가 아니면 조선에 파견된 중국 사신의 행차, 그리고 지방 관찰사들의 부임하는 행렬을 보는 것까지도 이제 관광이라는 것으로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단순한 유람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조선 초기, 중기까지는 그 사행 기록의 제목에 관광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 관광이라는 용어가 조선 후기까지도 사용이 되기는 하는데 제가 딱 이렇습니다라고 증거는 될 수는 없지만 그냥 대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유관, 그러니까 논일면서 구경을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조선 후기로 갈수록 조금 더 완화되는, 그 범위의 폭이 넓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사행 기록의 제목을 보면 명나라 때 파견해서 이제 갔다 온 기록에는 조천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이 되고 청나라 때는 연행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제 조천이라는 의미는 이제 천자의 나라의 조회를 간다라는 의미로 이제 명에 대한 그런 뭐 대명의리 같은 것들이 이제 녹아나 있는 용어이고요. 그다음에 만주족이 집권을 했던 청으로 바뀌면서 범범한, 그러니까 영경을 간다라는 의미의 연행이라는 용어를 주로 책의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특이한 점은 이제 19세기로 갈수록 유연이라고 해서 이제 사행 기록에 놀 유자를 사용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외교의 목적으로 파견된 사행이기는 하지만 북경에 50일, 40일, 50일 체류를 하면서 그 북경에서 뭔가 유람을 한다라는 그러한 의식을 조금 더 조선 후기에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제목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관광에 앞서서 이제 북경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인 것인데요. 뭐 지도로 본다라고 하기는 했는데 보통 북경성의 구조는 제가 목차로 삼은 것처럼 황성, 내성, 외성으로 구분이 됩니다. 내성은 9개의 문이 있고 외성은 7개의 문이 있는데 조선 사신들이 이제 관광하는 장소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특정한 문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점차 저기 나와 있는 많은 문들을 넘나들면서 이제 관광을 했던 측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대략 조선 지식인들이 방문했던 장소의 범위를 이제 지도에다가 매핑을 해보면, 이거는 제가 수작업으로 매핑을 한 것이어서 뭔가 디지털 지도로 좀 바꿀 예정인데요. 아무튼 이러한 정도의 범위를 조선 사람들이 19세기까지 오고 갔다라는 현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띄워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책을 살펴보면 이제 조선 지식인들은 사신으로 파견이 되고, 그리고 사신을 따라서 수행원으로 가던 사람들, 이건 전대의 사행 기록을 무조건 참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지리지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대명, 대청, 일통지를 비롯해서 광역이라든지 뭐 재경, 경물약, 일하구, 문고,
신원지략 같은 거는 북경에 한정해서, 그러니까 북경 전문 지리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열독을 하고, 그리고 수진봉 같은 경우는 지참을 해서 중국 현지에서 책을 넘겨보면서 자기가 어디를 관광해야겠다라는 계획도 세우고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나 신원지략 같은 경우는 앞서서 황성, 내성, 외성으로 구분했던 그러한 그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이 다른 지리서와 다른 특징인데, 어떤 성문을 중심으로 황성, 내성, 외성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 포인트 같은 거를 정리한 것이 19세기 연행록에 보여서 제가 따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저기에 나열된 장소들을 조선 지식인들이 많이 방문을 했던 것을 실제 문헌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관광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가이드를 반드시 대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측 가이드도 있었고 조선 측 가이드도 있었는데요. 특히나 대명사행, 그러니까 명나라 때에는 이제 중국 측의 관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서반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국자감이라든지 해인사, 역대 제왕묘 같은 일부 지역을 장소를 방문을 했었고, 18세기 그러니까 청대에 들어서면은 중국 측의 통관하고도 관련이 있긴 했습니다만 조선에서 같이 데리고 갔던 마두들을 통해서 여러 장소들을 방문을 합니다. 저런 마두는 말을 관리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긴 했는데, 저 사람들은 수십 차례 중국을 아주 빈번하게 오고 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현지 사정을 빤하게 알고 있어서 조선 사신들이 어디 가고 싶다 하면은 안내를 하기도 하고, 저 사람들이 먼저 추천을 해서 여기 가보시죠라고 해서 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 사람들의 도움을 아주 많이 받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이제 18세기에 덕형이나 세팔 같은 마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많이 중국을 오갔기 때문에 여러 기록에 자주 반복해서 등장을 하는데요. 저런 사람들이 끼어 있는 사행은 특이하게도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장소들을 방문한 경우들이 많아서 이 마두가 또 나왔네라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19세기에는 방문한 장소들이 많아졌는데, 특히나 최운태라는 수십 차례 사행을 갔다 왔다. 그리고 그 추사 김정희의 아버지였던 김노경이 저 사람을 또 본인의 사행에 데리고 가서 일부러 데리고 가가지고 관광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특정한 마두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장소들을 관광한 사례도 좀 더 주목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조선 사신들이 머물렀던 숙소 근처에 이제 인삼국이라는 상점들이 즐비해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조선의 인삼 같은 것들을 수입해서, 진짠지 가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조선 인삼과 등등 조선의 여러 물품들을 팔고 있다라는 그런 종이를 내걸고 있는 상점들이 많다라는 기록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상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연극 같은 거를 관람을 하기도 하고, 또 저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서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기도 하고, 그러한 사례들이 있어서 관광 가이드로서 뽑아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관광을 하는데 앞서서 문금이라든지 아니면 외국 사신들이 방문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한정된 장소들만 기본적으로는 방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보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는 장소는 어떻게 관광을 했느냐 살펴보면은 대체로 청심환을 이제 찔러줘서 주머니에 찔러줘가지고 몰래 이제 들어가서 구경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확인이 됩니다. 청심환이 중국에서 인기였다라는 기록들이 곳곳에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19세기에 이조원이라는 이제 소론 출신 문인이 이제 청심환을 집중적으로 읊은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보면 장편시인데, 그 청에서 베풀어졌던 그 정월 보름에 베풀어졌던 상원연을 참석을 했더니 그 황제의 친척들까지도 청심환을 달라고, 그러니까 공식적인 연회 장소에서도 고위 관료들이 조선의 청심환을 찾는 모습을 특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상 같은 경우도 삼엄하게 지키고 있어서 실제로 들어가 볼 수가 어려운데 그 청심환 한 알에 얼굴에 봄바람이 불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청심환을 사용해서 여러 곳을 관광을 했다라는 거를 이조원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는 두 차례 포럼을 통해서
조선 사신들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왔는지 좀 조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어서요, 좀 반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지인들이 여러 물품을 구입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록이 1760년에 작성된 연행록에서 보여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대체로 첫 번째 정리한 것은 이제 서정류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책을 사달라라는 것을 여러 지인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유의 창녀집을 비롯해서 뭐 사기 같은 것들도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석, 글씨 같은 거, 그 다음에 안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약재 같은 것들도 요청을 하고 있는 상세한 물품이 나온 기록이 드물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주목되는 거는 이제 꽃과 관련된 건데, 저거는 좀 유명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추사 김정희가 아주 좋아했다는 수선화도 사실은 중국에서 수입이 된 것인데, 저거는 1812년에 중국에 다녀온 자하신위라는 문인이 수선화를 구입해 왔다. 그래서 그 이후로 조선에서도 수선화가 많이 퍼졌고 문인들이 완상하는 꽃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여러 기록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유원의 기록을 한번 띄워 놓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꽃은 아마 화초포에서 구입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제 중국 북경에 있었던 여러 시장에서 많은 물품들을 가지고 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장소에 대한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성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금성하고 태익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금성은 황제가 있는 곳이지만 자금성의 여러 구역 가운데 태화전까지만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쪽 구역만 출입이 가능했고, 그런데 다만 주목되는 것은 이제 자금성 서쪽에 조성을 했었던 인공 정원인데요. 태익지라는 인공 호수를 비롯한 일대를 18세기부터 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광각이라든지 영대 같은 곳들은 지금 현재는 중해, 남해에 속하는 곳인데요. 그곳들은 방문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 황제가 특별히 잔치를 베푸는데 조선 사절단을 참석을 시키면서 18세기 말부터 방문을 했던 곳이어서 그 변화 양상이 좀 보이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세왕의 그림 같은 경우도 특별한 경험을 이 시기부터 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고요. 그 다음에 북경 내성에서는 이제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 국자감, 문승상사, 해인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해인사를 제외한 국자감, 문승상사는 명청, 양대에 모두 방문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문승상사 같은 경우는 이제 송나라 때 문천상이라는 의리를 지키고 있었던 문인에 관련한 장소인데요. 저것이 대명의리를 아주 강조하는 그 문인들의 글 속에 많이 등장하는 장소인데, 실제로는 명대부터 방문을 했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쪽에 위치해 있었던 역대 제왕묘 묘응사 조천궁입니다. 조천궁을 제외한 역대 제왕묘 묘응사는 명청 양대에 방문을 했던 곳이고, 역대 제왕묘는 이제 1531년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행 기록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 장소입니다. 이런 기록들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서양 문물을 좀 더 서양 문물을 접할 수 있었던 공간을 제가 별도로 좀 묶어서 천주당 관상감 아라사관을 들었습니다. 이제 아라사관은 러시아 그 정교단이 머물고 있었던 숙소인데, 저곳은 19세기에 주로 이제 방문을 했던 곳이고요. 다음으로는 외성으로 넘어가서 천단 금어지 악양묘 같은 경우는 이제 외성의 남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근데 천단은 명나라 때만 갈 수 있었고 청대에는 방문을 하지 못했던 곳이고, 나머지는 이제 청대에 방문을 했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천령사, 백운관, 장춘사 같은 경우는 외성의 서쪽에 위치한 곳이고, 저거는 명나라 때 가지 않았던 장소로서 18세기부터 방문을 하기 시작한 곳입니다. 그리고 법장사, 석조사, 만류당 같은 경우는 이제 동쪽에 위치한 곳이고, 저것도 18세기부터 점차 이제 범위를 확장해서 한 곳 한 곳 추가해서 방문을 했던 곳입니다. 근데 영경, 팔경과 연관이 많고요. 그다음 외곽으로 가서 서산은 지금의 이화원이고, 저것도 앞서서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노구교 같은 경우는 외성의 바깥쪽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워낙 멀기 때문에 19세기에 방문을 하긴 했습니다만 많은 문인이 가지는 못했고, 그래서 실제로 간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여기까지도 갔다라는 걸 보여드립니다. 네.